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제 7, 8월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 시작됐는데요. 저는 정치 담당하고 있는 김현중입니다. 자, 되게 반갑고요. 자, 첫날 이 첫 수업이 가장 힘들어요, 그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 2달 과정으로 이제 정치학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건데 1차적으로 이제 문제풀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컨셉이라고 할까 이제 제가 진행하고자 하는 어떤 방향은 그 정치학에 관련된 일반적인 모든 내용들 있죠. 근데 그 범위를 뭐 무한정 한정 확대시킬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기초를 중심으로, 그리고 제가 집중반에서 했던 그 이런 그 정치학에서 제가 나름대로 카테고리를 정한 그 범위 내에 그 해당 부분에 관련돼서는 거의 빠짐없이 문제화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1%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한번 문제화해서 좀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문제를 풀이를 할 때 좀 더 주안점을 두고 그런 내용들은 좀 더 강조해 드리고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이랑 이렇게 서답형으로 전환된 이후에 그 정치학의 출제 경향들을 본다면 그렇게 그 지역적인 부분의 문제가 그렇죠?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그죠? 나왔잖아요, 그죠? 어디서 나왔어요, 작년에? 따끈따끈한 작년에는 그 NGO, 그죠? NGO의 국제기구의 비정부 기구의 어떤 조건들에 관련된 어떤 형식의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전 연도에 한 해 건너뛰어서 그 오건스키의 세력전 이론에 관련된 그 문제가 국제 정치에서 돌발적인 문제가 2문제 정도 저는 기억이 나요. 그러면 그 2문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가 충분히 예상하고 또는 우리가 준비했던 그런 내용들에서 출제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뭐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 이 얼굴을 면면을 봤을 때 계속 저하고 이렇게 이 오프라인에서 호흡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처음 뵙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동어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계속 이렇게 들으셨던 분들한테는, 근데 한 번만 더 강조해드리면 NGO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그런 돌발적인 주제에 관련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범위를 넓혀야 하는가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런 걱정을 또는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범위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어떤 수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치학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분과 학문에서 전공 과목 4개 정도를 또 하셔야 되고 또 교육론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학도 하셔야 되는 이런 많은 어떻게 보면 분량의 속에서 정치학의 해당 부분에 그 지역적인 것이 또 나온다라고 어떻게 보면 예상을 하고 거기까지 막 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죠?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것들이 상당히 비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그 오건스키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NGO 이번에 기입형 문제도 마찬가지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답이 어떻게 보면 제시문 속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리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게 건방지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감히 뭐 오늘 우리 선생님들한테 자신 드리는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한정해드리고 제가 진행하는 범위 내에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공부를 하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 다루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 전국에서 시험 보시는 어떤 동등한 어떤 입장에서 보신다면 나머지 분들도 그걸 준비하고 하는 분들은 결코 안 계신다는 거죠. 그죠? 합격하신 분들에게도 제가 물어보면 NGO 문제 그거 또는 오건스키 문제에 관련돼서도 공부했었냐, 그죠? 합격하신 분들에서 그러면 오건스키 문제에 관한 대부분의 분들, 합격하신 분들에 관련된 얘기도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글짓기 하고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NGO에 관련돼서도 너 합격했잖아, 그죠? 이제 친한 사이가 되니까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지만, 그러면 뭐라고 썼어? 그러면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시문에 나와 있는 그런 수많은 무슨 성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피해가는 뭔가의 적절한 단어를 어떻게 보면 어휘력을 테스트하는 문제였다. 교원의 자격을, 일반 사회 선생님으로서의 자격을 평가하는 이 교원 임용고사의 어떤 시험의 성격상 과연 그 문제가 타당성이 있는 문제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제가 하고 싶은데, 그죠? 이 목소리가 거기까지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죠? 아무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예, 그렇게 좀 돌발적인 주제나 그런 것들이 나오면 좀 평상심을 가지시고 제시문을 좀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분석하시는 쪽으로 하시면 되겠고, 오히려 중요한 거는 그죠? 당락을 결정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남들이 평범하게 쉽게 하는 그런 어떤 답을 쓰는 문제를 내가 좀 더 잘 쓰느냐 못 쓰느냐의 차이다. 아시겠죠? 그런 돌발적인 주제에 관련된 문제는 누구나 어렵고 누구나 확신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이 당락을 결정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 그죠? 좀 더 보편적이고 좀 더 평범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답안 구성을 우리가 충실히 해내느냐,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